저희들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앞을 화면 보실까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죠. 네. 자, 그때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자, 우리 2교시에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환지 계획이 처음보다는 조금 이제 가슴에 와닿죠. 환지 계획이 뭐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 그랬겠죠. 자, 이렇게 그 환지 계획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작성하면 작성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잠시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준공검사가 나면은 마지막으로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환지 방식에서 두 번째 공부한 게 이거죠, 이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개요 위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계획인지, 환지 계획 내용 몇 개를 배운 거죠? 5개. 이 5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게 자체가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죠. 환지 계획이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 그래서 이 5개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환지 설계가 무엇인지, 환지 설계가 무엇인지, 입체 환지가 무엇인지, 청산 대상 토지가 무엇인지, 채비지, 보류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물으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를 설계하는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중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환지해야 될 대상의 위치를 몇 번째로 하고 그 면적을 몇 제곱미터 할 건지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몇 번째 몇 제곱미터로 할 건지 설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 설계. 환지 설계. 그러니까 환지 설계를 위해서 갑은 몇 번째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고 을은 몇 번째 몇 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을 현금 청산받고 그 다음에 병은 몇 번째 나중에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입주한지 받고 이런 것을 전부 환지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 입지 안전 건축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 환지 설계도 배웠고, 입지 안전도 배웠고, 청산 대상도 배웠고, 채비지, 보류지도 다 배웠죠. 다시 물어볼게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지 않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은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한 땅이 뭐죠? 채비지. 자,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무슨 환지? 입체 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기준. 자, 한번 만약에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죠. 이 갑돌이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주죠. 근데 그 택지의 제곱미터 땅값이 300만 원이에요. 좋겠다. 근데요, 도시개발 구역의 400-1번지, 네,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정돌이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네, 400-5번지에 조성된 상가용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받았죠. 제곱미터당 땅값이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환지받았는데 땅값이 제곱미터당 300만 원. 기분 좋았죠. 근데 400-1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정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400-5번지에 500제곱미터의 상가 용지를 환지받았는데 제곱미터 땅값이 1천만 원이라. 그럼 갑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은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째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정하려면은 그 기준이 봐요. 기준이 갑은 남자야. 남자인데 나이도 많고 못생겼어. 그래서 제곱미터당 300만짜리 환지를 줬고, 정은 여자야. 젊어. 예뻐. 그래서 제곱미터당 1천만원짜리 환지 줬다. 불만 있나? 그러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인물, 나이를 기준으로 환지를 누구는 싼 땅 주고 누구는 비싼 땅 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모든 환지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원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환지를 정해야 불평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그걸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죠? 환지 설계가 1번이잖아.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곧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자는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라. 종전 토지의 위치가 갑의 종전 토지 위치가 100번지면은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100번지 위치에다가 환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 그럼 불평불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목, 종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였으면 도시개발이 끝나도 잡종지 주고,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지목이 공장용지면 도시개발이 끝나도 공장용지 주고, 지목이 대임이면 대 주고, 하천부지 있으면 하천부지 주고, 공평하가 맞죠? 모든 종전 토지 소유의 토지 부담률을 똑같이 하라는 거지. 토지 부담률을 똑같이.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도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고 4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에도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불평불만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질, 항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도 땅 주고 진흙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 끝나고 진흙 땅 주고 토질이 같아야 되는 거죠. 수리, 물 숫자, 물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수리관계. 수리관계가 동일하게 그런 뜻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은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잖아. 수리관계가 동일하게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하천에 접한 땅을 환지로 정해주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용상이 같아야 되는 거야.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 설계된 토지의 이용상이 같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같아야 되죠? 환경이 같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같도록 환지를 정하자는 주장이 있어. 이것을 면적주의라 그래. 아니야.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가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이 같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어. 이것을 평가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법은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를 합한
7가지 전부가 동일하게 설계되도록 환지를 정하자는 주장이야. 이것을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그래.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 기준은 무슨 원칙이죠? 적응환지가 원칙이죠. 이 적응환지라는 것은 본래 뜻은 이거 7가지가 똑같이 종전 토지의 위치가 100분지였으면 100분지 땅을 환지 주고, 지목이 대였으면 대를 환지 주고, 면적비를 똑같이 적용하고, 7가지가 똑같이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환지가 잘 됩니다. 이를 무슨 환지라고 하죠?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죠. 적응환지 원칙은 환지 설계할 때 몇 가지를 기준으로, 몇 가지가 동일하게 설계하자는 주장이죠? 7가지. 그러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할 때 기준은 면적주의 원칙입니까? 평가주의 원칙입니까? 적응환지 원칙입니까? 적응환지. 적응환지의 기준은 몇 개가 있죠? 7개. 7개를 이렇게 오라고 하죠.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질수리, 이용상황, 토수리,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에 살고 있는 환, 위지면, 토수리, 환. 이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다 외우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대부분 몰라요. 종전 토지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가 동일하게 설계되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원칙?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환지 원칙은 몇 가지를 갖도록 환지 설계해야 되죠? 7가지. 그걸 어떻게 오죠? 위지, 면, 토수리, 환. 됐죠?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개가 있다고. 특례 9개는 나중에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가? 환지 계획이 뭐죠? 물으면 어물어물 하지 말고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환지 계획은 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일단 이게 돼야 돼,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외우면은 이런 걸 하나씩 해야 될 걸 하면은 자격증을 주는 거야. 근데 잘 적어 놓고 안 외우고, 밑줄 긋고 별표 놓고, 형광펜 덧칠해 놓고 안 외우고, 해야 될 거 안 하면은 자격증은 할 때까지 안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환지 계획, 환지 방식의 사업 개요하고, 그리고 환지 계획하고,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등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 볼까요? 환지 예정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요. 교재 만지도 헛방이에요. 138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죠? 138페이지에 무엇이 있죠? 토지부담률을 배웠죠. 토지부담률을 옛날에 간보이라고 해서 간보이라는 명칭은 안 써요. 토지부담률로 아까 배운 거예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중 보류지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한 비율이 뭐죠? 토지 부담률. 환지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토지 부담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해놓고 책이 없어요. 이제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일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일까를 배우는 거죠. 설명드려야 됩니다. 책이 없습니다. 책 보지 말고 집중.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이 수업이 끝나고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제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이해를 하라니까. 설명할까요, 이제? 들으세요. 설명은 적어야 됩니까? 듣는 겁니까? 설명은 듣는 겁니다. 불러오세요. 네.
듣는 거라니까. 안 적으면 이제 불안하죠. 나중에 필기할 거는 교재 나오면은, 기본서 나오면 그때 밑줄도 꺼드리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때 하면 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해봐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지? 듣고 말하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로 복습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삽전토지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배웠잖아. 종전토지라고 그러죠. 도시개발 삽전토지, 종전토지. 이게 백번지예요. 삽전 백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 맞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하기 전 백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뭐죠?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환지해야 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그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거야 라고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 환지 설계. 그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잖아. 이렇게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환지 줄 거라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여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서 그 다음 절차가 뭐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상상해요. 다시 상상하시라고. 여기 봐요. 갑의 종전 토지는 농지이고 임야 맞죠? 농지잖아요. 이걸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언제? 환지 계획으로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채도 환지 주겠다고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가 나면은 여기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 불도저로 땅을 파고 밀어야 되죠. 그럼 갑은 농지 소유권이 있지만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종전 토지를 법적으로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럼 도시개발은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수년입니까? 3, 4년 진행되면 3, 4년 동안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를 갖고 있지만 100번지에서 농사 못 짓고 사용 수익을 못한다 이 말이라.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권자는 연간 임대료 2천만 원 내고 있어. 2천만 원. 내지만 여기서 도시개발 삽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내야 되잖아. 그럼 임차권자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공사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로 하여금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200번지 500 정도 땅을 환지 애정지로 지정해 주는 거야. 환지를 받을 애정지라고 지정해 주는 거야. 하면은 이 지정받은 환지 애정지를 즉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갑과 임차권자가 이 지정받은 환지 애정지에 와서 종전토지 대신에 여기 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애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대신에 지정받은 환지 애정지에 와서 법적으로 사용 수익을 여기 와서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것을 환지 애정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의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았잖아. 침해당했잖아. 임차권자가 임차권 설정하고 임대료 내지만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둔 이 환지를 환지 애정지로 지정하여서 이 지정받은 환지 애정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처럼 여기 와서 사용 수익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애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100번지 농지에 대한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 갑니까? 새로 지정받은 환지 애정지로 이전하는 거야. 그럼 환지 애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갑과 임차권자의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합니까? 사용 수익만 이전합니까? 사용 수익만.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애정지 처분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O X입니까? X.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쉽잖아. 이해가 되니까. 환지 예정지 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 종전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로 이전시켜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용 수익 못하게 된 것을 여기 와서 대신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여기 와서 농사 지을 수 있죠. 임차권의 목적을 여기서 달성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잖아. 그럼 여기도 공사가 진행 중이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더라도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지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제로 한다. O 믿겠습니까? X. 환지 예정지 처분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된다. 틀렸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는 아니다 이 말이라. 알겠죠? 이걸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궁금한 일이 많이 있죠. 100번지에서 사용성이 못하면은 도시개발 구간에 다른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300번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종전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를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도록 법이 규정되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는 다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또 시문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거 하면은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할까요?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없게 됐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그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그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 환지 처분이란 139페이지 봅니다. 139페이지에 빈 공간이 많이 있죠. 거기다 환지 처분 한번 적어 보실래요? 환지 처분이란 적으세요. 필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야, 필기할 수 있다. 적으세요. 자, 환지 처분이란 적으세요. 환지 계획 내용을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에요.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환지 계획 내용은 알고 있죠? 환지 설계하잖아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내용을 하잖아요. 채비지, 보류지 명시를 내용을 하잖아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내용을 하잖아요.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을 하잖아요.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해요. 적었습니까? 네, 현재 설명할게요.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설명은 듣는 거죠, 이제. 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듣는 거예요. 적는 거 아니고, 이제.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란, 이걸 이제 인터넷 강의로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들으면서 혼자 자꾸 연습하십시오. 타인에게 환지 예정기 처분을 설명할 때까지 연습하시라니까. 그러면 합격합니다. 막 공부하고 싶어 해놓고, 다음 주까지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자, 보시고. 내년에 이제 다시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제발, 떨려서 다시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합격하고 만나야 되죠. 오케이. 자, 안지점은 봐주십시오.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죠. 맞죠?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몇 번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갑에게 환지를 토지로 계획된 겁니까? 계획만 돼 있는 거야.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 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있어야 200번지 500제곱미터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야. 다시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로 정해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어. 뭐죠? 보류지잖아. 지금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로 할 거야.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 환지 계획에서 정한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보류지로 확정해 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 뭐죠? 채비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확정해 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이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을의 농지였죠. 맞죠?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은 600제곱미터의 절반, 300제곱미터를 환지에 받을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있죠. 그런데 환지 부지정, 나에게는 환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하면은 을의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 청산 대상 맞죠? 청산 대상 토지잖아.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 대상 토지라고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라. 알겠죠? 이런 것은 전부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이고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거 배워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 네,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 권리가액. 마지막에 이 세 개를 하면은 수업이 종료되죠. 평균 토지 부담률이 10년 내에 2번 시험이 나왔죠. 평균 토지 부담률 2번 시험이 나왔고요. 비례율이 한 번 나왔고요. 안 나온 게 권리가액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33회 여러분의 시험 2022년도에는 권리가액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전부 보니까, 나누기도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는
분자고 분모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모해 보니까 면적에다가 빼기 또 빼고 곱하고 빼고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걸 이제 공식을 외우니까 망하는 거죠. 공식을 외우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의 계산 문제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평균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 비례율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즉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공식으로 외우려니까 수학 같고 산수 같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공식을 평균 토지 부담률 문제 공식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셔야 돼 이제. 막 보고 싶어도 쳐다보지 마라 그래요. 이걸 외우려고 하는 순간 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법이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공법의 계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면 안 풀면 되지. 왜요? 100점 맞아야 됩니까? 60점 맞으면 됩니까? 60점. 풀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안 풀면 되는 게 답이라니까. 그래야 살아서 돌아와야 합격해요. 근데 꼭 풀지 말라고 하면 또 애발싸게 풀어요. 그 답은 틀려요. 그 나머지 거기에 계산 문제 푼다고 두 문제를 답도 못 맞추면서 두 문제를 풀면서 15분을 보내버리니까 나머지 뒤에 아는 거 10개는 읽지도 못하고 답을 쓰고 나오면서 울고 나오는 거죠. 그럼 바보잖아. 맞죠? 바보가 엄청 많다니까. 바보처럼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균 토지 부담률 설명할게요. 평균 토지 부담률을 아까 잠깐 했으니까 비례율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공식 보면 안 돼. 저를 봐야 돼. 개념 이해하는 거라니까. 비례율은 요즘에 부동산 실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상담할 때 전부 비례율 개념으로 상담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나가죠. 모르고 부동산 시장에 자격증 따고 오픈을 하잖아. 정말 이제 정말 끔찍해. 보세요. 손님은 비례율을 물어보고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비례율이 뭔지도 모르고 얼굴이 뿔거라 하고 앉아 있으니 계약을 쓸 수가 없는 거라. 보세요. 비례율이 뭐냐면은 본래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재개발, 재건축의 비례율이었어. 재개발, 재건축의 비례율인데 도시개발법에도 이게 도입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문 지식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강남의 3호가 현금 뭉치를 들고 평택에 부동산 투자로 와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오면은 어디에 평택에 택지개발 대규모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이 5군데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물어보면은 비례율로 상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림이 사후 토지입니까? 종전 토지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전이죠. 종전 토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이에요.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됐죠. 신도시로 개발되니까 기존 건물은 철거되죠. 농지나 임야가 택지나 상가 용지로 조성되잖아. 되고 이제 도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제 신도시로 개발됐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땅값.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보다 조성 토지의 건축물과 조성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죠. 아니, 농지를 신도시로 개발했는데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개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러면은 사업전 종전 토지, 이 환지계획구간의 종전 토지와 사업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환지계획구간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100억이었어. 사업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100억이었어.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180억이 됐어. 80억이 증가된 거 맞죠? 80억이 증가됐잖아요.
몇 퍼센트 증가되느냐 개념이 비례율 개념인 거야. 이걸 말하는 연습해야 돼. 공식을 외우는 사람 전부 망한다니까.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보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의 합계가 몇 퍼센트 증가되었느냐의 개념이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본래 이거라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에는 기반시, 재개발하기 전에는 기반시에 열악하고 노후 불량증 밀집되어 있잖아. 재개발이 끝나면 새로 기반시로 확충되고 새 아파트를 지어버리잖아. 그럼 재개발 사업 전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합계보다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가 얼마 증가됐을까? 그 개념이 재개발, 재건축한테 비례율 개념이에요. 그럼 비례율은 커야 좋은 겁니까? 작아야 좋은 겁니까? 커야 좋죠. 100억이 개발 이후에 180억보다 190억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은 비례율 개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저절로 100억이 180억 됐습니까?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들어갔죠? 사업비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 증가되는 개념이 비례율 되는 거야. 사업비를 제외되니까. 여보세요?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갔어. 그럼 비례율 개념, 비례율을 구해보자. 비례율이라는 것은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합계가 얼마죠? 100억. 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합계가 얼마죠? 180억. 180억.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를 제외하고 얼마 증가되느냐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30억을 빼야 되잖아. 개념, 비례율 개념이니까 얼마죠? 100을 왜 하죠? 율이 들어갔죠?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야. 100분율로 표시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식에 100을 넣는 거라고. 공식에 100을 곱하는 이유는 뭐죠? 소수를 뭐로 바꾸는 거죠? 비율로,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율 들어가면 곱하기 100이 붙는 거라고. 비율은. 알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럼 비율이 얼마죠? 150%가 되는 거잖아. 사업비를 제외하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합계보다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합계가 150% 증가됐다. 1.5배가 증가됐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그 개념이 비례율 개념이야. 이제 비례율이 무엇인지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죠. 이 타인에게 설명하는 걸 연습해야 살아남는 거야. 듣고 공식을 이거 이 공식에 빌펴놓고 외우는 사람은 그냥 막 안 돼. 알겠죠? 제발 좀 공식 외우지 말라고.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을. 그럼 안 봐요. 개념 이해했으니까 봐요.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 합계 180억이죠. 거기다가 뭘 빼라고? 사업비를 빼라 그랬잖아. 이게 분자니까 나누기를 해야 되죠. 분모로 나누잖아. 분모가 뭔데? 도시개발 하기 전에 환지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 평가 합계 얼마죠? 100억. 맞죠? 비율이니까 곱하기 뭐 했지? 100. 설명 듣고 나니까 공식이 이해가 되죠?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전부 암기하는 거야. 이런 된장. 개념, 그 비법은, 공법에 실패하지 않는 비법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내년에 3월 달에 오셔도 괜찮아요. 단, 이렇게 11월에 진행된 입문과정, 12월 1, 2월에 진행된 기본이론 과정을 예습을 하고 3월 달에 오면 괜찮겠죠? 근데 재수했다고, 난 작년에 공부했다고, 폼 잡고 3월 달에 늦게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입문과정 듣지도 않고, 기본이론 과정 듣지도 않고, 나는 2개 차이가 떨어졌으니까 2개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뒤에 앉아있으면 떨어진다, 이 말이야. 또 삼수하고 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일찍 처음 시작할 때 잘 나오신 거야. 여러분은 진짜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은 정보 자격증 받고 학교에 축배를 들 수 있는 거라고. 화이팅. 이 비례율. 권리가 이게 뭐냐면은 비례율에다가 환지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 과액을 구하려면 무조건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비례율을 먼저 구해서 환지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을 값을 줘요. 이런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가 가배 농지 맞죠?
도시개발 하기 전에 갑의 종전토지 권리가액, 종전토지의 권리가액을 평가하니까, 땅값을 평가하니까 1억이었어. 이 동네에서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비례율이 얼마죠? 150%야. 그러면 갑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1억이잖아. 1억에다가 곱하기 150%니까 1.5를 곱하면 됩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1억 5천만 원이 갑의 권리가액이 되는 거야.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종전토지 평가액이 1억이었던 1억짜리 도시개발하기 전에 1억짜리 땅을 갖고 있던 갑은 비례율이 150%면 도시개발이 끝나고 1억 5천만 원치를 환지받을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토지를 환지받을 수 있는지 가격으로 평가한 개념이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억짜리 환지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1억이었는데 비례율이 150%면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은 1억, 비례율이 150%면은 1억 5천만 원치를 환지달라고 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럼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시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때 만약에 평택해봐요. 평택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 구역이 A, B, C 세 군데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에 온다고 손님이 강남 3호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왔어. 나 평택에 신도시 개발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평택에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손님이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 여기는 평택항이 가깝고 물류가 아주 원활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기는 평택 여기 가까이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아파트 위주로 주택단지 위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뒤에는 산이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고 여기는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도 투자하십시오. 세 군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손님이 물어봐 이제. 요즘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압니까? 저 같은 손님은 됐고요. 브리핑 잘 들을 거예요. 여기 비례율을 각각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죠. 비례율이 뭔데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분 앞에서 계약서 쓰겠어요? 그 바보 앞에서 계약서 도장 찍겠느냐고 안 찍는 거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다음에 올게요. 하죠. 다음에 안 와요. 다 그런 개념이야. 서울에요. 재개발, 재건축도 딱 그렇게 합니다. 전부 이런 비율입니다. 거의. 부동산에도 돈 좀 벌어본 부동산 도사들은 옛날부터 이런 개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어디에 투자할까요? 여기 하세요. 어디 비율이 높은 곳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비율이 135고 여기는 140이고 여기는 160입니다. 이쪽에 투자하십시오. 비례율 산정 근거를 좀 봅시다. 브리핑 딱 해주고 그런 곳에 도장 찍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셨죠? 그 비례율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동료 중에서 창업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가서 오늘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비례율이 뭔지 아나? 비례율이 뭔지 나한테 말해 줄 수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친구라면은 사업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줘야 되죠. 경쟁에서 살아나가려면. 비례율이 뭔지 권리가격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권리가격을 구하려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평가액은 항상 값을 준다고. 뭘 구해야 되죠? 비례율. 비례율을 구하라고 해도 비례율을 구해야 되고, 권리가격을 구해도 무조건 뭘 구해야 됩니까? 비례율 개념을 모르면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평균 토지 부담률 설명할 거예요. 이러면서 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실 것. 제일 좋은 거는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해보지 않으면 개념 정의가 안 돼요. 말해보지 않고 책에 밑줄만 긋고 형광펜 덧칠을 하면은 안 돼요. 어떤 분은 보면은 진짜 기본서를 보면 교재를 보고 제가 감동을 해요. 감동을.
자를 가지고 밑을 긋고 밑에 필기되어 있고 옆에 살짝 메모도 되어 있고 그림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빌표도 되어 있고 위에 노란 행강평으로 덧칠까지 해가지고 책 보면 자격증 줘야 돼요. 근데 시험 치면은 꼼꼼히 28점이야. 이런 된장. 책을 장식을 하는데 실력은 장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실속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 예쁘게 옆에 필기 잘해두고 메모 잘했다고 성적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적이어야 돼. 실제적이죠. 시험은 점수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신이 반영됩니까? 필기 잘했다고 점수 가산점 있습니까? 책에 멋지게 장식했다고 없어요. 시험이라고 냉정하잖아.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책은 장식을 잘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헛방이지 뭐. 맞잖아요. 시험은 냉정하다고. 인정사정도 없고요. 경로, 나이 많다고 우대하는 것도 없고, 임산부 우대 제도도 없다고. 나는 직장 다니고 밥하고 힘들고 살림하고 병행하면서 못했다는 핑계도 없는 거고. 설명할게요. 평균토지 부담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사업전 토지를, 그렇죠.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죠. 여기는 종전 토지 100번지예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습니다. 토지, 이 100번지 농지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러면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가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주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교부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았죠?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 500제곱미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했다고. 뭐라고요? 보류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류지.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많이 익숙해졌죠, 이제.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를 정하는 거죠. 뭐죠? 그렇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채비지. 그때 갑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500이죠. 보류지 면적 500제곱미터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한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단, 지금 제목이 토지 부담률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토지 부담률을 구하라고 합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입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설명드려야 됩니다. 한지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갑 혼자입니까?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 이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뜻이잖아. 전체 환지구역구역 면적 중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중 보류지 면적입니까? 구역 면적입니까? 구역 면적 중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걸 적으면 되죠. 적어볼게요. 여기 집중. 평균 토지 부담률이란 전체 환지 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니까. 비율이니까 제일 끝에는 뭐가 돼야 되죠? 곱하기 100 적어야 되지. 대신에, 잘 들어요. 대신에 이 환지 구역 안에 본래부터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것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으면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로서 부담하는 것과 관계가 없거든. 관계가 없으면 포함시키고 산정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그래서 빼야 되는 거야. 뭘 빼느냐면은 구역 면적 중에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시행자 소유 토지하고 시행자 소유지하고 시행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다가 뭘 빼야 되죠? 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으면 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제외해라는 거지. 똑같아요. 보류지로 정한 땅 안에도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있다면 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 토지 부담률이란 전체 환지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두 가지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돼. 그걸 외워야 돼. 환지구역구역은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거나 시행자에게 기속시켜야 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하고 산정합니까? 제외. 위에 거는 분자 맞죠? 분자잖아. 여기다가 이건 나누기죠? 나누기 하기를 분모인 거야, 분모. 이걸 제일 끝에 곱하기 100 쓴 거야. 이게 이거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분자가 앞에 와야 되잖아. 보류지 면적에서 뭘 빼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 토지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제외. 됐죠? 제외하고 거기다 나누는 거라. 환지구역 면적에서 또 빼야 되죠.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 기속시켜야 될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제외하잖아. 거기다가 100분율을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찍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오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 설명을 쭉 드린 거죠. 네, 다음 주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용어, 건축법의 용어 등으로 아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